네, 안녕하세요.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람부동산 플러스입니다. 일이라는 게 항상 뭐 고정된 게 아니고 계속 좀 더해지는 개념이 되죠. 그래서 해야 되는 일들이 점점 쌓일 때마다 뭐 사실 뭐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일을 한다면은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도 하루 이틀일 거고 시간이 이제 점점 쌓여가면서 스트레스도 이제 좀 받게 될 거니까 우리가 그런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요즘에 조금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분위기를 좀 변환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늘 사무실에서 이제 뭐 고정적으로 일을 좀 하다가 퇴근하는 거라면 조금 빨리 퇴근을 해서 그 새로운 곳에서 일을 좀 한다든지요. 아니면 정말 이제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복잡해질 때는 오히려 이제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냥 정말 의자나 아니면 침대에 좀 기대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있다 보면 지금 당장 해야 될 한 가지 뭐 이런 것들이 또 떠오르곤 합니다. 그래서 그 일부터 그냥 하나하나 좀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긴 하거든요. 그래서 아마 뭐 각자만의 방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또 잘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신청사 관련 이슈가 또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. 사실 이제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볼 수가 있죠. 뭐 통합신공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큰 거는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다 보니까 신청사 같은 경우에 또 이거를 뭐 부지를 매각하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가장 핵심으로서 현재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가장 최근까지는 거의 매각하는 절차들이 좀 확실히 되고 있는 과정이었다 정도로 이제 제가 브리핑을 했었었고요. 오늘 나온 기사에 따르면은 갑자기 또 완전 변하게 되었었습니다. 그런데 이 변한 것들이 이제는 그대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였거든요. 대구시에서 두류 정수장 부지 매각 없이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라고 했습니다. 지금 시장과 그리고 국회의원이 회동을 해서 옛 두류 정수장 부지 매각을 철회하는데 그럼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성서행정타운과 중소기업 명품관 등 지금 쓰고 있지 않은 부지들을 판매해서 건립 비용을 조달하겠다라고 합니다. 이제 원래 홍 시장이 하려던 계획은 지역에 많은 반대에 부딪혀 이를 철회하고 반대에 부딪혀도 철회할 사람은 아니었는데 네, 어쨌든 철회를 하고 시 소유 부지를 매각해 자금을 충당해서 짓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매각 가능한 공유 재산 중에서 성서행정타운, 칠곡행정타운, 그리고 중소기업 명품관, 동인청사 이런 6곳들을 좀 검토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일반 상업지구인 기업 명품관과 성서행정타운 여기는 중심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을 또 하겠다 합니다. 좀 더 높게 올릴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된다는 거죠. 용적률 상향이 될 거고요. 이런 매각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를 바로 진행하겠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정도로 보이죠. 자,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면 두 군데가 이제 중소기업 명품관 같은 경우는 용산역 바로 앞에 있는 곳입니다.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은 뭐 명품관이라고 하면서 아마 이름은 잘 몰라도 지나가다가 한 번쯤은 이렇게 봤던 곳일 거거든요. 이 중소기업 명품관 이 자리를 또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성서행정타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. 이제 성서산업단지역 바로 오른쪽에 비어 있는 곳 여기거든요. 그래서 이런 지역들도 예전부터 뭐 이걸 어떻게 좀 활용하겠느냐라는 말들이 계속 나왔던 곳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두 지역들 모두 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용도 변경해서 중심 상업지구로 바꾸면은 땅의 가치는 단연코 더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이 부지들을 매각하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. 만약에 이제 특히 이런 자리가 이제 매각되게 되면은 성서에는 20년 만에 새 아파트가 들어올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진다. 그래서 성서 지역은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정말 인프라 좋고 살기 좋고 또 2호선 라인이고 이런 점들이 정말 좋지만은
너무 오래된 아파트들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현재 대장이라고 할 만한 것도 뭐 입지가 좋은 곳에 90년대식 아파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큰 부지에 또 아파트가 커다랗게 하나 들어오면은 야, 이거는 정말 기존 사람들도 많이 이동해 오려고 할 거고 또 많은 대구 시민분들이 관심을 가질 법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. 야, 그래서 성서의 발전 시작은 의외로 신청사의 갈등 때문이었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야, 요런 데가 변화해 나간다면 어떤 식으로 또 누구에게 팔려 나갈까 이런 것들이 참 궁금해지는 상황이고요. 웬만해서는 부상복합이 들어오겠죠. 자, 그래서 뭐 성서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용산역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차피 이런 게 이제 시 소유의 땅을 매각하는 건데 야, 그러면 감삼역에 있는 땅을 매각하는 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의 땅을 매각하는 거나 어차피 비슷한 거 아니야? 뭐 이런 시각을 우리가 내비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뭔 차인데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걸 두고 이제 해석하기를 여러 의견이 또 있긴 하지만은 지금 그 해당 의원과 또 시장이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이 의원을 좀 밀어주려고 한 게 아닐까라고 보여진 상황입니다. 아무튼 뭐 시 차원의 정책은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을 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참 중요할 건데 해석한다고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죠. 우리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.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그로 인해서 파생될 것들은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이제 잘 해석해 보면 될 것 같고요. 길고 길었던 신청사의 이슈가 이제 슬슬 정말 마무리되어 가는 느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나머지 반부지를 좀 이런 이랜드에 팔아가지고 도료공원과 연계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게 가장 좋은 방향성이지 않았을까라고 뭐 혼자 생각은 해봤는데 일단 뭐 매각 없이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보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확실히 이제 신청사가 번듯하게 100년 그 이상을 바라볼 만한 상황으로 좀 잘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이슈가 이제는 크게 많이 없는 대구 부동산 시장에서 그래도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사실 이제 이런 호재는 발표되었을 때 주변에 좀 많이 이제 영향을 끼쳤었기 때문에 특히 시세적으로 뭐 이게 지금 와서 또 다시 확정된다고 뭐 다시 뜨고 이런 개념은 아닐 거란 말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다른 사건들이 또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것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아무튼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올 때 부동산적인 관점에서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